오늘 어닝콜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어인콜이요? 어닝콜 주가가 얼마나 오를까 이런 걸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인데 안녕하세요. 피플에어 신혜성 김P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닝콜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어인콜이요? 어닝콜 회사가 이번에 4분기에 얼마나 벌었는지 애널리스트들이나 사람들 그리고 뭐 기관들한테 실적을 막 알려주는 거예요. 보통 전화나 이런 걸로 할 수도 있고 컨퍼런스 콜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발표를 하면서 보고서를 이렇게 보통 내거든요. 네, 여기서 보면은 테슬라에서 이제 발표하는 내용들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번에 어닝콜에서 뭐 주가가 얼마나 오를까 이런 걸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인데 4680 배터리가 1분기에 당연하다는 듯이 장착돼서 나올 거예요 이번에. 와. 이게 원래는 올해 안 된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저도 사실 좀 의심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될 줄 알았어 사실. 이번에 이런 이야기는 없을 줄 알았는데 차에다가 붙여가지고 기가텍사스에서 이거를 양산할 때 쓰겠다고 주식창 여는 거야. 주식 아주. 그리고 좀 특이했던 게 신규 차량 만들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새로운 차 모델2 안 만든다는 생각인 것 같고, 그리고 세미트럭도 펩시에 인도하는 거 빼고는 굳이 또 뭐 더 만들려는 생각이 없는 것 같기도 해. 약간 긴축인 건가요? 생산량을 최대로 하는 게 목표래 올해. 그 생산량의 병목이 배터리가 될 줄 알았는데 배터리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미 4680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고 생산량도 증대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의외였던 게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저번 분기도 생산할 수 있었는데 생산 못한 게 93만 대라는 거지. 93만 대. 저번 분기에 원래 목표가 옛날 가이던스 보면 80만 대 생산한다고 했는데 93만 대를 생산한 거니까 대단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생산을 못했다. 그래도 의외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올해는 쇼티지가 배터리 쇼티지는 없을 거고 내년에 2023년에 반도체 쇼티지를 예상한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생산량이 보수적으로 잡아도 140만 대 정도 아니면 150만 대 올해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순전히 반도체 칩 공급이 되냐 안 되냐. 배터리는 이제 문제가 없다? 배터리는 문제가 없고. 근데 23년에 배터리가 병목이 된다고 얘기한 거 보면 포드나 GM이나 폭스바겐이나 뭐 루시드 비롯해가지고 모든 업체들이 그때 또 배터리 병목 현상을 같이 겪을 거잖아. 근데 테슬라는 4680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데 왜 지금 890까지 떨어진 걸까요? 상관이 없는 거죠. 펀더멘털이랑 상관없이 금리가 오르니까. 금리가 오르면 그 타이밍에 뭔가 주식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금리가 올라서 떨어진다는 거는 은행에다 맡기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돼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금리가 떨어져서 내가 그만큼 투자 여력이 생긴 거고 어디서 돈을 빌리기가 쉬워진 거야. 그 돈으로 할 게 없으면 부동산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주식을 살 수도 있는 건데,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내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주식에 있는 돈을 빼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당연히 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공포 수준인데 기회네요. 네, 그리고 그 김일구 그분이 원래 능력이 되시고 센터장님이신데 일부러 애널리스트를 하시려고 한 직급을 내리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튼 상무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줬어. 뭐라고 했냐면 지금이 거품이냐 라고 했을 때 버블이면 이렇지가 않대. 버블이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금리를 올리면 주가가 내리는 게 정상인데 금리가 올라도 주식이 오르면 그게 버블이래. 미친 거지. 이론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계속 오르는 거.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거는 금리가 오르건 내리건 이게 주가가 폭락을 하면 또 금리도 같이 떨어진대. 주식이 폭락을 해서 거품이 꺼질 때 금리가 오르는 게 아니라 금리도 같이 꺼지는 거야. 왜냐면 사람들이 금리를 막 올리면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함부로 막 올릴 수 없는 상태가 돼. 같이 가면 완전히 망하는 거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조정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분 말씀대로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았어요. 그건 뭐 사람마다 받아들이기 나름이고, 어떤 분들은 지금 40% 빠졌는데 더 40% 빠진다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그 매크로한 관점에서 김일구 상무님을 믿는 편이어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공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 떨어지는 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테슬라는 잘하고 있네요.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럼 또 추가적으로 뭘 더 잘했을까요? 좀 이상할 정도로 이번에 되게 희한한 얘기를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여태까지 뭐 반도체 쇼티지나 배터리 이런 거는 비중이 되게 크다고 느껴졌고 현실적인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건 당연한 거고,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올해도 50% 성장은 편안할 거라고 얘기한 게 난 너무 충격적이었어. 작년에도 그거보다 훨씬 더 80 몇 프로 성장했고 그전에도 거의 50% 막 이렇게 성장하는 것들을 연속으로 해왔는데, 올해 당연하다는 듯이 50% 성장은 뭐 편안하게 넘길 것 같다. 이건 일도 아니고 4680 배터리 이미 만들어서 1분기 인도될 거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FSD가 올해 된다는 거야.
예전에 물어보면 일론 머스크가 된다고 믿어. 그래서 된다고 믿어서 그 사람이 진심으로 올해 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한두 번 말하고 말거든. 근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가치를 몰라주는 것 같다. 곧 온다, 된다,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어. 약간 세해지는 거지. 진짜 올해인가? 그런데 이번에 FSD 베타 쓰시는 분들이 유튜브 채널 팔로우해서 들어가 보면 수준이 너무 높아진 건 맞아. 그리고 더 엉뚱한 거, 생각지도 않은 걸 계속 강조한 게 옵티머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오늘 주자가 진짜 옵티머스. 이름 옵티머스로 진짜 지은 거야. 테슬라의 이제 테슬라 보시라고 저번에 보여줬던 게 이게 농담처럼 나온 게 네. 실체도 없잖아. 근데 얘를 너무 강조하더라고. 그래서 자기네가 옵티머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난 스펙 보면 스펙도 사실 이해가 안 가. 여기 스펙을 보면은 키가 이게 5피트 8인치라고 하면은 이게 1m 70cm 정도 되는 키야. 125파운드가 대충 58kg 이 스펙이 있으면. 그리고 속도는 걸어가는 속도가 시속 5km. 우리 이제 휴머노이드 중에 가장 유명한 애가 아틀라스잖아.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제 현대의 소속이니까. 여기 보면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키가 1.5m밖에 안 되는데 무게는 85kg야. 이게 뭐 뼈대가 굵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 배터리 무게거든. 얘는 배터리가 어디 들어간다는 건지 모르겠어. 감이 안 오고, 그리고 속도도 보면 얘는 뭐 시속 9km, 얘는 뭐 뛰어다니니까 여기 들어가는 그러니까 목터 같은 게 훨씬 더 세고 훨씬 더 큰 애가 들어가서 무게가 무거워지는 건 알겠는데 얘가 과연?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너무 진심인 것 같고, 이번에 자동차 회사라는 말을 빼고 로봇 회사라는 얘기를 좀 이렇게 좀 강조하는 느낌이었거든. 바퀴 달린 로봇가 자동차니까 사실 이 휴머노이드 아니고도 테슬라가 로봇을 만드는 게 안 될 리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 예전에 내가 모아놨던 것들 보니까 안 만드는 게 더 이상해. 근데 이제 크게 경쟁하는 게 자동차 업체들이 배송이랑 충전에서 경쟁을 하고 있어. 여기 로봇들을 보니까 테슬라가 이런 거를 하겠네 라는 생각도 들고, 옵티머스라고 해서 이거는 궁극의 기술이지만 지금은 안 되더라도 뭐 이런 걸 하겠다는 건가? 좀 헷갈려서 자동차 회사들이 집중하는 로봇을 이제 한번 소개해 주려고 가져왔어요. 좀 엉뚱하죠? 어닝콜 얘기하다가 갑자기 로봇으로 왔네요. 왜냐하면 원래 어닝콜은 그냥 소개를 해주고 여기서 너무 옵티머스를 강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저도 몰라요. 여기에 도대체 왜 이렇게 로봇을 강조하는지. 다음에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걸로 하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1대1의 비중으로 얘기를 했는데, 로봇 쪽 말고 이제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보험 얘기를 물어봤어 사람들이. 당연히 궁금하잖아. 그래서 보험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냥 너무 당연히 되는 거고 가입률이 높대. 그래서 텍사스나 이미 되고 있는 캘리포니아 같은 데도 이제 막 다 돼가지고 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보수적인 데도 있고 긍정적인 데도 있고 하는데 극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어. 미국 운전자들의 80%도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뭐 20%는 주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건지 뭐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법률을 수정하는 부분들만 다 해결하면 되는데 하나하나 해결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 너무 당연하게 서비스가 확장되는 건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기존의 자동차 주인들은 당연히 테슬라 보험을 쓰려고 하고. 근데 이걸 근데 또 보니까 완전 최저가는 아니더라고. 완전 최저가 되려면 내가 운전을 되게 안전하게 해야 최저가고, 인터넷에서 가입되고 인터넷에서만 처리해주는 그런 기존의 보험사 업체들 중에 제일 싼 데로 가면 그거보단 약간 비싼 그런 수준이래. 근데 운전에 따라서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결국 이제 좀 더 틀이 나오겠지. 이제 주마다 확장되면서 보험 얘기가 더 나올 것 같고. 도조 컴퓨터 같은 경우도 얘기를 했는데, 도조 컴퓨터도 별거 없이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조롭게 잘 된다. 우리는 이제 FSD가 되는 이유가 도조 때문에 된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이것 때문에 뭐 되고 안 되고 결정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의외로 도조 컴퓨터는 FSD 완성에 상관이 없대. 무슨 의미로 저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FSD는 이미 당연히 될 거고, 그래서 로보택시 사업이나 뭐 다른 파급력 있는 2차 사업 같은 걸 고민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거지. 믿기지 않지만 솔직히. 그리고 FSD가 되면은 망할 회사들이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아. 그렇죠. 일단 택시 회사들은 다 위기죠. 올해 진짜 FSD 완성하면 진짜 큰일 나. 자율주행 관련된 투자하는 애들은 다 큰일 나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기능 확장을 해주는 걸 판매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테슬라가 아닌 차들도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차를 굳이 다 파는 거에 집착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저번에 그 8월쯤인가 9월쯤에 했던 그 AI 데이 같은 그런 행사였던 거예요? AI에 대한 기술을 과시하는 행사였다고 보면, 이건 우리 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고 우리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손 들어, 뭐 이런 느낌. 실제로 인도되는 수량 같은 건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그 회사의 가이던스 같은 건 모르잖아.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거지. 주식당 얼마나 버냐 라는 걸 EPS라고 하는데, EPS도 우리 몰랐는데 이번에 역시나 월가에서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좋게 결과가 나와서 2.81달러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결론적으로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주식은 떨어졌으니 그치 기회네.
네, 그렇지. 되게 웃긴 얘기를 했어. 그 로봇 생산이 중요한데 로봇 생산하면서 이 산업이 오히려 자동차 산업보다 더 크고 경제 자체를 흔드는 사업이라고. 로봇에 대해서 그 정도로 강조했어. 남들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한해만해 하고 있을 때 이미 전기자동차 끝났어. 뭐 그런 느낌이야 지금. FDA 자율주행 끝났어. 이제 우리 로봇 갈게 막 이런 느낌. 우린 자동차보다 그냥 로봇이랑 그다음 FSD에 더 집중할 거야. 그리고 에너지 사업 이제 좀 확장할 거야. 올해 좀 기대해봐. 계속 성장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앞으로 50%는 걷어간다. 무섭네요. 50% 성장을 무슨 당연하게 넘길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이런 공식적인 행사에서 그럼 이제 금리가 떨어지고 다시 이제 금리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계속 오를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내릴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다 저명한 사람들인데 갈려 의견이. 더 재밌는 이야기는 이런 일이 많잖아. 금리가 올라간 다음에 그걸 유지하면 주가가 계속 기냐? 아니야. 역대 기록을 보면 대부분 이제 다시 일정 기간 지나고 다시 올라가. 거기에다가 태양열 그런 산업이 에너지 터지거나 사업. FSD가 터지면 계속 상한가 찍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러면 기회네요. 와 미친 올해가 대박 나는 해인가? 막 이제 막 맞나? 말 그대로 50% 되면 대박이긴 하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50%에 만족을 못하는 거야. 아, 회사가 50% 성장해도 아하. 이미 미래 가치를 많이 땡겨왔으니까 테슬라는 50%가 아니라 80% 성장해야 된다, 막 100%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사람들. 지금도 말도 안 되는 건데 워낙 미래 가치를 많이 가져와서. 국가로 따지면 한 1% 2% 성장해도 와 이런 마이너스만 아니면 거의 다행이다. 국가니까 회사는 더 클 수 있지. 근데 이거는 너무 장기적으로 50%씩 성장한다는 말을 당연한다는 듯이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멘트 해주시죠. 여러분 이번에 어닝콜 보고 좀 황당하신 분들 많을 텐데 저도 좀 어이가 없어요. 왜 4680 배터리 얘기하고 현실적으로는 이제 새로운 차가 나오고 뭐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차 만드는 건 관심도 없고 로봇이랑 FSD 완성이라니. 제가 뭐 잘못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만약 정말 된다고 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냥 머스크 응원하는 입장에서 오래 못하더라도 저는 계속 지지할 것 같고 기대감이 이제 한 10년 뒤 5년 뒤가 아니라 진짜 3년 안에는 FSD가 될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네요. 여튼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